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진행할게요. 저는 올 초 모 기업 공채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부모님께서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달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벌어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를 썼습니다. 정말 20살 이후엔 단돈 1,000원도 부모님께 손벌린 적이 없습니다. 20대 초반 부모님 집에 살 때도 전기세, 난방비 많이 나온다고 잔소리를 하셔서 아르바이트 한 돈을 매달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꼭 제 돈을 냈고 부모님께선 제게 밥 한 번 사주신 적 없습니다. 제가 월세방으로 옮길 때도 보증금 1,500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는데 부모님은 자신들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20대를 보내며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생활비를 달라고 계속 압박하십니다. 부모님 전화 받는 게 두려울 정도로 일주일에 1~2번 전화를 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세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그냥 드려야 하나 싶다가도 제가 힘들 땐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고 저는 아직까지 등록금, 보증금, 대출까지 빚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니 서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자식의 부모에게 부양료를 꼭 줘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부모님 생활비를 꼭 드려야 하나요? 네, 우리 양담소에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군요. 아니, 근데 이제 사연을 보니까 우리 사연자분이 굉장히 대견한 분이세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의 지금 머릿속에 이게 교육 차원이신지 정말로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이거 안 변호사님 잘 상담을 한번 해보죠. 부모님 사연자 입장 다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먼저 법적으로 자, 부양 의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참 이런 부분은 설명드려야 되는 사연이어서 그러게요. 네.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한데요. 일단 민법은 부양 의무에 대해서 1차적 부양 의무와 2차적 부양 의무의 두 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 그 부양 의무는요. 민법 제8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그리고 부부간 상호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1차적 부양 의무를 말하고요. 민법 제974조는 직계열 쪽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 의무, 즉 성년 자녀 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의 그 경우를 또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즉 보충적인 의미를 정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때 한해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는 2차적 부양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그냥 부모 자녀만 놓고 봤을 때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필수적으로 부양을 해줘야 되는 1차적 부양 의무 관계고 부모가 네. 사연의 경우에서는 이제 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약간 보충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2차적 부양 의무의 관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2차적인 부양 의무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료를 줘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 조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 대해서 그 부담하는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노력이나 아니면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 의무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객관적으로 봐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그 생활을 충당할 수 없는 공공한 상태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부양료를 줘야 될 사람이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청구인가. 세 번째는 이게
무조건 청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을 부조해야 되는 그 필요 비용이 맞는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이제 부양률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진짜로 부양률 청구 소송이 들어온다면 너무 슬픈 사연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법원에서는 뭐 똑같이 요건을 보겠죠. 일단 부모님이 그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서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인가를 보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연만으로는 또 그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자녀분은 올 초에 이제 또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부양할 수 있는 요건 자체는 되어 보이는데 사실 20대면은 취업을 하시더라도 대출을 이렇게 갚아 나가면 근데 아직 네. 지금 등록금, 보증금 대출이 지금 남아있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과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되고요. 네. 그리고 30만 원 정도면 사실 부모님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보여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이제 인용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잘 입증을 하셔야 될 네. 사안이겠죠. 근데 그 부모가 부양률 청구를 했을 때 기각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우는 신의 성실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각을 주로 하시는데 부모가 이제 오랜 기간 자녀들을 유기하고 뭐 가정폭력을 저질러서 학대를 한다거나 양육비를 아예 안 줬다거나 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다 할지라도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보면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을 한번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네네, 네. 이럴 때 이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죄송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가요? 이런 부모님도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이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건에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생활비 자체가 자녀가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한데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또 사연을 보면 양육비를 안 주시거나 학대를 하시거나 이런 상황은 또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 부양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최소한 신의 성실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기각되기는 그 정도까지는 쉽지는 않을 아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비를 달라고 하는 부양료 청구 소송도 있었다고요? 네, 이 1992년에 결혼했던 이제 A 씨. A 씨가 이제 미국 유학 중인 둘째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거였는데요. 네. 일단은 A 씨는 이게 둘째가 그 유학을 갈 때 반대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비용을 이제 전혀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니까 등록금이 많이 들어야 해서 그래서 둘째가 양육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2년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갔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성년인 자녀의 유학 비용도 과연 부모의 부양 의무에 포함되느냐? 네.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제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유학 비용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법원은 이 둘째가 재항고까지 갔으니까 대법원을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재항고마저도 기각을 하고 A 씨가 이 학비나 유학비를 대지 않아도 된다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실 이 성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아까 2차적 부양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때의 부양료는 이 돈을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그리고 또 줘야 되는 사람의 그 사정을 다 참작해서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된 네. 그 금액만을 이제 부양료로 인정을 하는 건데 유학 비용은 사실 통상적인 생활 필요비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게 이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학비를 달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은 기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잘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할 때도 그러니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제 고가의 뭐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로 책정하는데 기준을 삼지 않듯이 네. 이제 부양의 경우에도 그렇군요. 아니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미국 명문대 입학했다며 부양을 될 해주고 만한데 싶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어쨌든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사연이었습니다. 안미연 변호사님. 네,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메리 호킨즈의 Those Were the Days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